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석곡 소식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석곡의 이제 가을 관리가 중점이 되겠지만 제가 오늘은 석곡에 대한 Q&A를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석곡을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어요. 홍천 정원에도 이 노비를 비롯해서 대나무 석곡을 아예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석곡을 노지에다가 놓고 키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물은 어떻게 주냐인데요. 저는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 물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에다가 맡기는 편인데요. 그 부분에서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말 물을 안 줘도 정말 한여름에 땡빛에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이걸 들여놔서 조금 정확하게 노지에서 키우는 법, 그리고 물 주는 방법, 그리고 석곡을 키우는 데 대한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석곡을 베란다 안으로 들여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사 오시는 이웃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계속 크레인 소리가 지금은 잠깐 멈췄네요. 좀 이따가 다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영상 중에 제가 매년 석곡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가장 최근 게 올해 봄에 올린 걸 거예요. 얘네가 이제 꽃을 많이 피워가지고 조금 길게 석곡 투어를 올렸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화도 봄에 올라온 것들도 많이 성장을 이렇게 키가 큰 거는 그렇게 많이 했고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되고 가을 신화라고 해서 가을에 또 이렇게 촉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늦은 지각생 꽃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쪽을 보시면 얘네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실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네트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올려두는데요. 이렇게 막 삐져나옵니다. 특히 요거는 러브포켓,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석곡인데요. 이번 봄에 올라오던 그 신화가 이 네트망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이만큼 벌써 키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 내놓냐 정확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석곡을 바깥에다가 5개로 내놓는 시기는 4월이에요. 정확히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도 기후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은행나무 잎이 나올 때 그때 내놓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집 옆에는 은행나무가 없다 하시면 벚꽃은 요즘에 많잖아요. 벚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바깥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여놓는 시기는 똑같이 은행잎에 잎이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들여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우리 집 옆에 은행나무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일기예보를 보시고 첫 서리가 내릴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들리면 그냥 안으로 들이시면 됩니다. 물을 제가 한 번도 안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내리는 비만 맞춘 상태고요. 재작년까지는 중간중간에 불안해서 이렇게 꺼집어내서 물을 한 번씩 주고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실험하면서 물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그래 뭐 장마 때든 뭐 태풍에 날아가지만 않는 그런 날씨라면 그냥 한번 놔두고 키워보자 해서 이렇게 키워봤는데 매년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바깥에다 내놓고 키웠을 때 이파리가 많이 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단 어쨌든 겨울은 이 실내 베란다에서 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빛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연약해진 잎들이 봄에 이제 태양을 좀 강하게 받다 보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타기도 합니다. 이 큰 석곡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투어 영상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덴드로비움 중에 사배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좀 키도 크고 꽃도 크게 변이가 된 그런 개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봄 늦게 이제 제가 구해가지고 밖에 내놓다 보니까 기존의 잎들은 이렇게 좀 탔어요. 근데 그 위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새 잎 중에도 적응을 못하고 조금 타기도 하지만 생장점이 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몇 달 안 된 신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런 러브포켓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빌 이런 애들은 저희 집에 터줏대감 같은 애들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노지에서 적응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잎들은 조금씩 타기도 하지만 새로운 잎들은 정말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잎이 타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이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잎이 낙엽성이에요. 이렇게 석곡의 신화가 나와서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 꽃을 피우잖아요. 그 뒤에 한 2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이파리들을 다 떨구고 이렇게 대공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곡 잎이 조금 타서 보기 싫더라도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 강한 빛 아래에서 키우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강한 빛 아래에서 키우면 좋은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예요. 신화가 조금 더 키가 크게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웃자람 없이, 그러니까 키가 크는데 이렇게 마디 간격이 촘촘하고 잎도 많이 커요. 이게 빛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 똑같이 키는 많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잎과 잎 사이에 이 부분이 조금 길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볼품이 없을 수도 있고, 얘가 바람에 불었을 때 꽃이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웃자랐을 경우에는 조금 힘이 약해서 부러지는 일이 생긴다던가 조금 수영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해주고 꽃을 정말 많이 피우게 됩니다. 특히 봄에 햇빛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가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가을에 정말 많은 햇빛을 봐서 얘가 봄에 올린 이런 새로운 신화를 이렇게 통통하게 살을 잘 찧어놔야지만 이듬해 꽃을 많이 피웁니다. 물론 꼭 올해 나온 신화에서 저온도 받아야 되고 햇빛도 많이 받아서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피기도 하지만, 이렇게 환경을 좋게 해준다 하더라도 꽃이 안 피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꽃이 안 핀 대공에서는 무조건 그 이듬해가 됐든 또 그 후년이 됐든 꽃이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대공을 보시면 꽃이 핀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요런 게 많은 애들은 이미 다 꽃을 다 피운 애들이지만, 이렇게 꽃이 핀 자국은 없지만 잎은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은 내년에 또 꽃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석곡을 지금이라도 내놓아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긴 하지만 이번 봄부터 내놓지 않은 석곡이라면 올해는 그냥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창가를 통한 밝은 빛 아래서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석곡들 중에서 이 애들, 그 다음에 경홍석곡,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얘네들만 지금 노지에서 키우고 있고요. 이 바구니에 있는 애들은 창가 앞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바깥에 키우고 얘는 안에서 키우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석곡을 키우다 보면 고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아가 많이 없어요. 이게 너무 뿌리가 조금 과습이 와가지고 위협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 꽃눈이 형성이 돼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온도 등이 좀 안 맞았거나, 아니면 좀 이 고아를 새끼촉을 잘 키우는 그런 품종의 특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 자리에서 애기 촉이 달리기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이 폭포수 석곡, 두진 석곡이죠. 여기에 새끼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공 끝에서 올라오는 촉을 고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하나씩 떼가지고 심어서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한 애들이 요것들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나름 2년씩 된 애들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만한 애를 이렇게 수태에다 감아 놓으면은 봄에 하나 올리고 가을에도 하나 올리고 그 이듬해에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관엽식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아로 시작을 해서 크게 키우는 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어린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내놓기가 조금 저 같은 경우에 무서운 게, 잎이 타고 이런 건 둘째치고 뿌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큰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분 안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차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이 부족해도 이런 대공 안에 물도 저장해 두고, 이제 또 뿌리가 많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 이제 생기는 그런 이슬만 먹고도 굉장히 잘 버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을 자주 못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바깥에 놔두고 종종 꺼내셔서 물을 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라리 베란다에 놓고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고아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정도 사이즈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바깥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얘랑 크기, 이 화분의 크기엔 차이가 없지만 일단 대공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 안에
뿌리는 제가 뽑아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괜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이 화분 안에 뿌리가 많이 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 석곡을 키우고 있고 아니면 석곡을 정말 사서 키우고 싶다, 지금 당장 사서 내년에 정말 멋진 많은 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해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렇게 자광막을 곁들일 수 있는 그런 거리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놓으실 때는 얘네가 이제 적응을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차광이 될 수 있는 그 인삼밭에 씌워놓는 그런 비닐 재질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씌우셔가지고 조금 차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가을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내년에 정말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석곡을 바깥에서 키웠을 때 장점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곡 같은 경우에도 응애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응애의 습격을 굉장히 잘 받는 그런 식물인데요. 밖에서 키울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응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에 사시는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이 모기 같은 것도 그렇고 애들이 아파트 고층까지는 좀 야외에서 이렇게 올라오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12층이라서 바깥에 거리대에서 벌레들이 좀 못 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정원에서는 간혹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깥에다가 두면 일단 통기가 워낙 잘 돼요. 통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받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곡이 야생에서 이런 살 때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옥에 둔다고 해서 벌레가 100%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내에 비해서는 조금 덜 생기니까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물 주는 방법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개체가 아니라면 저는 요즘에는 수태를 이용해서 많이 키우고 이 경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사를 이용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집에서 키우실 때 마사의 경우는 물 좀 자주 주셔야 돼요. 어차피 얘네가 뿌리가 많아지면 조금 자주 안 주셔도 문제는 없지만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 조금 크기가 작은 석곡을 키우실 때는 거의 매일 주셔야 될 정도로 물을 자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태를 이용해서 키우실 때는 이렇게 완전 파스락파스락 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푹 말리셨다가 그 다음에 흠뻑 주시고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얘네는 이 대공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화분 안쪽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얇고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카틀레아나 이제 다른 착색란들, 호접란에 비해서 조금 키우기는 수월한 편이에요. 뿌리 발달이 조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좀 물을 지네가 많이 빨아먹기 위해서 뿌리를 더 많이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석곡을 키우시다 보면 본인만의 물 주는 스타일이 생길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 물을 한번 흠뻑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기실 때까지는 좀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석곡 가지치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스스로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기도 했어요. 이게 석곡을 키우다 보면, 이거는 경홍인데 제가 벌써 한 5년 차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한 중품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100개가 넘는 촉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공이 빡빡하게 많아질수록 이제 얘네가 좀 통기가 불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관상 조금 보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공들만 가위로 밑둥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굵은 애들 있죠. 꽃이 다 피고 잎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뭐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통통한 애들은 이 안에 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서 새로운 촉을 올리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빳빳하고 통통한 애들은 남겨두시고, 요런 식으로 정말 이제 빼쩍 말라가지고 막 휘어지고 요런 애들만 좀 잘라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일 때 혼자서 생각했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공들이 있고 그 옆에서 이렇게 자꾸 새끼촉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안에는 많이 없고 옆에만 꼭 주변머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주로 키우면 이 중간은 비어있고 옆에만 이렇게 자라면 좀 안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옛날 족들 있잖아요. 이 옛날 족들 밑에서도 새로운 신화들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많은 신화가 생성되진 않지만 여기서도 계속 신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동그란 석곡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 봄에도 아마 이 아래에서 이제 새순들이 올라올 건데요. 내년에는 조금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새순들이 좀 올라오면 옆에 이제 조금 걸리작거리는 늙은 족들은 조금 제거를 해서 수영을 다듬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석곡들 중에서 약간 폭포처럼 밑으로 향해서 자라는 이런 석곡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석곡은 덴드로비움 로디게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줄기가 조금 얇고 밑을 향해 처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난초 동호회에서 이제 나눔을 받아가지고 여태껏 잘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끼를 좀 많이 칩니다. 이런 밑으로 자라는 석곡들 같은 경우에 새끼를 많이 치는데요. 이 새끼를 옛날에는 제가 생길 때마다 떼어가지고 번직도 하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나눔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요것들을 그냥 떼지 않고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폭포석곡에 비해서 키가 많이 길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계속 키우다 보면 새끼가 새끼를 치고 얘가 또 여기서 자라나면 또 새끼를 치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 상태로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가 뿌리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폭포석곡, 두진석곡입니다. 덴드로비움 아필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키가 크고 길쭉하게 잘 자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좀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고판에다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벌써 이게 재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는 몇 송이 꽃을 못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뿌리를 다 잘라내다 보니까 이 대공이 길쭉하게 자라질 못해가지고 꽃을 많이 못 보여줬는데요. 이제 조금 많이 적응을 했어요. 이렇게 해고판 뒤에까지 뿌리가 막 뻗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나온 이 대공을 보면은 정말 길게 잘 자랐습니다. 물론 전성기 때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새끼 달린 거를 딱 요만할 때 한 8개 정도를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꽃을 보여줄 것도 같은데 아직 키가 많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곡을 정말 잘 키우시는 고수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새끼가 생겼을 때 바로 떼서 하지 말고 이런 데다가 뭐 분무를 해준다든지 이제 영양분을 조금 잘 주면은 얘가 여기서 계속 잘 자란대요. 여기서 이렇게 새끼가 나오고 이 새끼 옆에서 또 이제 다른 촉이 나와서 조금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한 3촉 정도가 됐을 때 그냥 이 통째로 잘라가지고 어디다 붙이거나 수태로 심으면 진짜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또 한 8개 정도 새끼가 달려있는데 올해까지는 한번 그대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얘도 이렇게 고아가 나와 있고 그 옆에 얘가 원래 고아네요. 고아가 하나 나오고 그 옆에서 새로운 촉을 올렸는데 확실히 아기 때 독립시킨 것보다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신화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도 이제 영양을 좀 잘 줘서, 근데 제가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저는 석곡한테 웬만하면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석곡 같은 경우에도 비료를 정말 잘 쓰면 잘 자라지만 저도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초보인 것 같고, 그래서 봄에만 아주 살짝 비료를 챙겨줄 때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비료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석곡 같은 경우에 저도 어린 개체한테는 절대 비료를 쓰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물만 잘 주면은 잘 크기 때문에 비료는 조금 더 이제 얘네들의 생육을 완전히 이해했다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 비료를 잘못 주시면 너무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꽃눈 분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은 주지 마시고 물만 계속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자라는 석고기든 위로 자라는 석고기든 이렇게 새끼가 생겼을 때는 한 2촉 이상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석곡들 질문 받았던 거를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Q&A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 주는 것부터 5개로 내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햇빛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거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항상 댓글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